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오늘 오늘 상승도 괜찮았습니다. 괜찮게 마감이 되셨고요. 일단 보시면 코스닥 이게 15분, 5분봉인데요. 5분봉만 보시면 이평선들이 좀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됐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일 또 상승한다면 좋은 에너지가 불겠죠. 그래서 내일 뭐 분명히 조정이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폭은 낮고 상승폭은 강한 좀 하락 반격에 나서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이면 어떨까요? 자, 일단 그 호재거리들은 얘기 드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재료가 돼주면서 또 상승의 가능성을 두고 있고 시장 자체가 바닥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거기 이제 매매 동향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환율도 1300원 다시 밑으로 아니, 다시 내려와 줬고 강하게 하락하고 급락한 건 아니지만 1300원 밑으로 내려와 줬다라는 것과 그제 외국인이 1400억, 1600억 이 정도 매수하고 어제 몇백억 단위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외국인의 포지션만 보더라도 매도보다 매수가 강해진 3일 동안의 거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장에 좀 단기 바닥 가능성을 좀 두고 조금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어떨까? 그래서 흐름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가능한 에너지가 좀 조금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치는 한 800포인트, 830포인트까지 열어놓으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800, 2, 30포인트 정도 때까지 열어놓고 당장은 21선을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21선을 회복해주면 800, 2, 3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다시 한번 반등의 파동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체크해보면 좋을 수 있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그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다면 좋겠고 다만 좀 반등이 지속되더라도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음 주에 있을 또 CPI 지수도 있겠죠. 그래서 CPI 지수 때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락 급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CPI 지수가 확인돼야 되는 건 있지만 일단 시장의 물가 지수 안정도 표착되니까 좀 지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을 주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의 에너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황을 좀 정리해 보고 싶네요. 코스피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저가를 좀 신저가를 갱신했지만도 좀 이게 중요한 2300포인트대를 올라와 주고 좀 버텨주면서 23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분봉으로 보셔도 저가를 높여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좀 그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하락 압력이 강했던 패턴이라면 잠깐이나마 단기 3일 거래일 동안 흐름만 보면 좀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보시면요. 종목은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좀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좀 간단하게 추려왔어요. 추려왔으면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것들 보시면 어, 요건 지워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늘 보려고 좀 준비한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좀 시장에 코스피를 견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시총은 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오늘 좀 거래된 걸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비교적 약했을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 방향을 바꿔주고 코스피의 안정이 찾아와야 다른 종목에도 좋은 에너지가 불어간다라고 느끼면 또 좋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시장이 약한 건 좋아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꼭 좀 버텨주고 올라줘야 되는 필수 종목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시장을 흔드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렇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외를 보시면 이런 거 보고 이제 좀 만약에 이렇게 보면 그러겠죠. 자, MPC 내일 급등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고 좀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문자 보냅니다. 내일 한번 보시죠 하고 내일 또 급등하겠죠. 상승 출발하겠죠. 그래서 시간에 확인을 하시면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인데 시간의 상한가 종목을 왜 갖고 왔냐라고 얘기 드리면 자, 오늘 좀 다른 종목도 이제 비교되면서 얘기 드릴 거긴 한데요. 자, 보시면 MPC가 단기적으로 또 시장의 여파도 있었겠지만 강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강하게 해주고 고가 대비 40% 이상 5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시간에 이제 상한가가 나온 모습. 그래서 10% 8,600원 정도 설정되지만 얼마나 더 상승 출발할지 모르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징적으로 단기 매매를 봤을 때 좀 눌림목이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건 기술적 지표는 가능하겠고, 자,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였는데요. 추세 때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깨고 내려왔던 9,700원대, 9,700만 원대까지도 좀 흐름에 따라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가면서 재료가 분출된 것이 의미가 있어서 바닥권에서 뉴스가 뜬 거니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뉴스가 뭐냐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MPC 폐배터리 관련 준 건 아시죠? 폐배터리 관련 주고요. 좀 두 가지의 이제 호재거리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두 가지의 재료가 나와줬다라는 건데, 하나는 요거죠. 좀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하나는 정부의 68조 폐배터리 규제 면제, 규제를 면제했다. 사업을 적극 육성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어제 기사자에 나왔던 뉴스고요. 자, 오늘 뉴스는 어떤 거였냐 보면은 요거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라는 얘기인데, 이제 요런 겁니다. 보시면 현대차와 구체적인 폐배터리 사업 전략을 수면 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솔직히 남아 있긴 한데, 현대차랑 이제 나라에서 규제 풀어주고 현대차랑 본격적으로 한대라는 기대감이죠. 당장 그 사업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대치로 오르는 정도의 흐름이 나와줄 것인데,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바닥권에서 이제 분봉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서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8천 여기죠. 시간의 상한가 부근인 금액이 여기인데, 여기 위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안 깨지면 좋겠죠. 여기서 위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이상 이탈이 안 나면 좋은 금액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깨고 내려왔던 여기 금액이 되겠죠. 여기 금액이 되겠다 해서 예상가, 그 다음에 시작 출발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단타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꼭대기에서 그냥 흘러내리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바닥권에서 난 재료들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가 한번 지켜보시자라는 얘기로 가져와 본 겁니다. 다음 이제 레고캠 바이오고요. 레고캠 바이오가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좀 소개시켜드리고,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의견이에요. 오늘은 요쯤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요쯤 이제 좀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걷어들일 때다. 그래서 강한 저항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좀 걷어들이면서 더 추가 상승 여부는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소개시켜드린 금액 대비 한 15, 16% 되니까 단기간에 적은 그 상승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10% 이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걷어들이면서 가져가서 지켜보는 것이다. 그래서 저항대 체크하면 항상 좀그 고가대 팔 수 있는 노력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인데요. 단일가에 좀 많이 상승해 줬는데, 사실 이제 해인이나 뭐 서현 탄메탈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 메인, 그러니까 이제 재건주의 메인은 현대 에버다임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사실 재건주의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 그렇고 잘 움직여주고 있고, 사실 힘도 가장 좋습니다. 종목표 보시면 크게 눌리지도 않고 저가를 높이면서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지금도 4% 상승 출발한다는 거는 꼬리대, 여기 저항대가 어떻게 돌파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원대 구간부터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만원대 구간 여기 부분부터 어떤 과정이 나오는가, 내일 상승 시간에 만큼 상승해서 얼마의 거래량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와주는가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돌파 매수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눌림목 매매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돌파 매매로 봐야겠죠. 시간에 좀 상승 나와주고 하니까. 그래서 재건주 쪽에 에버다임 돈 돌면 재건 섹터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다음 이제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베셀인데, 오늘 좀 이제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좋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레고캠 바이오도 그랬고 박셀 바이오도 그랬고요. 최근에 현대약품도 그랬고, 그 소개시켜드렸던 좋은 그 흐름들이 시장에 비해 바이오 쪽에 돈이 도니까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있는데 못 간 것들을 또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일 갈 거 못 간 것들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에서는 유해행 관련주가 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자, 특징적인 건 있었어요. 자, 이게 보시면 분봉상
분봉상 그냥 평온하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거래량이 돌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막판에 좀 수급이 들어왔던 섹터가 유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막판에 들어와서 매물 소화나 이런 건 거치지 않았지만 세력이 개입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단기간 거쳐왔고 장기 추세적 밑단이기 때문에 추세 대응적 봤을 때 여기 필요 없고요. 추세 대응적 봤을 때 반등에 각을 한번 보자라는 개념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 이제 베셀입니다. 베셀도 보시면 이제 오늘 상승이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다른 것 시간에가 특징적인 게 없죠. 없으면 이제 현재가로 봐서 네온테크 오늘 상승 나와줬고 베셀도 마찬가지고요. 베셀도 이제 제가 되돌림 자리라고 얘기드렸던 금액이 6,300원, 5,600원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되돌림이다라고 또 수정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행이 봐야 된다라는 금액이 오늘 금액대와 이 하나 더 큰 금액인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장 막판에 UM 쪽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한번 UM 관련주 흐름 한번 단기적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좀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순서를 바꿔서 보면 자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렇게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다 로봇입니다. 다 로봇. 그래서 오늘 다른 거 특별히 갖고 온 것보다 로봇주나 이렇게 오늘 좀 수급이 좋았던 거 단기적 좋았던 거 갖고 와봤고요. 자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도착을 했는데 요거 보시면 장 막판에 갑자기 이때죠. 2시경부터 갑자기 끌어올립니다. 뭐 재료도 딱히 보니까 모르겠는데 2시경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거죠. 따라갈 수 없게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로봇주 중에 이번에 대장은 유일 로보틱스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호가창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하고 매물대가 비어 있다. 그래서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2만 원부터 여기잖아요. 여기 2만 원부터 2만 4천이 매물 구간이거든요. 근데 바닥권 여기까지 빠지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는 매물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여기는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부분은 매물이 있는데 시간이 급격하게 세계를 말아 오르다 보니까 상한가 도달했는데 2만 원부터 저항구의 많은 구간부터 멈춰줬다라는 게 딱 여기까지 목표치를 도달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그거죠. 여기 악성 매물 구간인데 여기 거래량들이 보십시오. 거래량들이 많은데 오늘 상승의 거래량이 되게 미비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말았다는 건 분명히 여기 좀만 윗단만 올라가면 2만원 위에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기술적 지표로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1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래서 밀리면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18,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또 상승 또 상승 추가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준다 그러면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내일부터는 유일 로보틱스는 상승은 쉽지가 않다. 상승하더라도 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시작하자마자 눌리면 18,000원까지 이렇게 눌릴 수 있다. 왜냐? 거래량이 충분히 매물 소화를 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유일 로보틱스는 좀 경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비어있는 만큼 급하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죠. 깨고 내려왔던 중요했던 저항대 깨고 내려왔던 금액까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목표치를 두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밑단, 여기 오늘 여기 있던 여기 밑단에는 여기는 이제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지고 올라오고 요때 이제 악성 매물이 요 위에 33,000원 윗단에서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지금 흐름 보면 추가 상승력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악성 매물이 있는 구간. 그래서 목표치가 이제 눌린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구간 이렇게 보시면 28,000원대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고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체크하면서 로봇주를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다음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아까 이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유빌 로보틱스가 좋고 되게 재료가 좋아서 상한가를 갖고 에브리봇이 되게 좋았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별거 없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는 마지막에 로봇 섹터 돈이 들어오니까 다 돈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섹터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를 그래서 많이 좀 집중해서 갖고 온 건데요. 보시면 얘는 이미 매물 구간이에요. 이미 여기가 제가 추천드렸던 금액에서 여기가 중요했던 금액이죠.
여기가 중요했던 금액인데 이미 여기 매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 나도 상승이 제한적인 거죠. 거래량도 적었고 여기를 돌파하고 끌어올리려면 요 거래량은 택도 없죠. 택도 없고 여기가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에 어떤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내일 뭐 대응해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26,700원 구간 여기 구간대가 단기 목표치가 되는 거죠. 단기 목표치가 되면서 좀 분할 매도하면서 돌파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이고요. 휴림 로봇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여기 3,000원 부분이 멈출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얘기 드리긴 했죠. 드리긴 했는데 추가 되게 강했던 매물자리가 3,000원부터 여기입니다. 보시면 2,700원부터 3,000원 구간 그래서 여기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면 3,000원이 회복해 준 게 중요했겠죠. 2,700원대에도 멈췄지만 3,000원대 회복 그래서 보시면 분봉상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3,000원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으로는 3,000원 위에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3,000원 크게 돌파를 못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 출발이 어떻게 해서 로봇에 돈이 들어오냐에 달려 있겠고 들어오더라도 휴림 로봇은 거래량을 동반하더라도 3,900원 이렇게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 저항대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저항대가 얇기 때문에 급등이 가능했던 거고 자 3,400원, 3,500원 이렇게 나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섹터든 그래요. 상한가 관계 대장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관계 대장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도에선 주가의 빠짐이 다르기 때문에 되돌림이 더 많은 것 뿐이지 그게 꼭 대장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말씀드렸던 슈림 로봇 뭐 SPG 뭐 이런 것들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로봇주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저항대가 비면 또 급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봐서 섹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섹터별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거지 꼭 많이 갔다고 해서 급등주를 쫓아다닐 것은 아니다. 좀 맞는 위치대에 있는 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지지 저항대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 목표치를 보면서 수익을 걷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섹터를 좀 제한적이게 갖고 와 보긴 했는데요.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반도체 쪽이 들어온다는 건 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최근 이제 환율도 중요하겠고 환율이 다시 또 재차 1,300원 돌파하고 또 힘들게 하고 메인이 매도가 나가느냐 그 포인트만 보시면 내일 장은 조금 더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 좀 바닥을 다지고 파동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램으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